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간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 안보보좌관이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을 내면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가 충돌한 상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틀째 미사일을 쏴 공격했습니다. 폭발로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체 미사일 개발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규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통과되면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과는 별개라면서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간호계의 수건인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젯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수술 집도를 보조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당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맞서오던 여야가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간호사 파업까지 예고되자 서둘러 합의에 나선 겁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야당 아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과 파업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의료 임금 인상이나 인력 확충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젯밤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리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오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가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커집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기존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대표는 어젯밤 SNS에 다시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거부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지 3주 만에 또 당정 갈등이 표출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명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자로 복권됐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나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공유하는 등 대통령실 입장과 차별을 두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병원도 응급실에서도 응급 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만삭 산모가 응급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17분쯤 충남 서산에서 진통을 느낀 산모 A씨가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분만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서산과 가까운 지역 병원들을 찾았지만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서산과 10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응급분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산모 A씨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응급분만을 결정했고 A씨는 오전 6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수원의 병원에 도착한 산모 A씨와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서도 병원을 찾은 산모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지는 등 응급 환자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코로나19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서 이번 달 개학 이후에 코로나로 결석한 학생 벌써 9천 명이 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3, 4, 5 모여 교문을 나섭니다. 더운 한낮이지만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유행한다 그래갖고 혹시나 반에서 기침 나거나 하면은 쓰라고 매일 챙겨주는 편이에요. 놀이터 갈 때나 밖에 나갈 때만 써요. 엄마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쓰라고 해가지고 써요. 친구도 걱정이 되긴 돼요? 네.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할 때 너무 불편해서요. 예전에 걸려봤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JTBC 취재 결과 2학기 개학 이후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9,453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 지역이 2,499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인천 889명, 경남 864명, 대구가 82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3,85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세종도 157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전교생의 30%인 49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확진된 학생이 의사소견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등교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도 길어지는 만큼 교내 확산을 막을 예방 대책이 중요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1시 21분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8분에는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1층 가게에서도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버트 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이 화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고위 인사인데요. 트럼프 백악관에선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데 해리스 정부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봉사는 특권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Would you work in the Trump White House again? No, I think, Anderson, I will work in any administration where I feel like I can make a difference, but I'm kind of used up with Donald Trump. 삼성 장군 출신인 맥메스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두 번째 안보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민감한 외교 비화가 담긴 회고록을 공개하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정부의 충돌 상황도 담겼습니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용어를 놓고 충돌한 내용 등입니다. 심지어 좌중을 웃기려는 의도였지만 트럼프가 열병식 때 북한군을 다 제거하자고 말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회고록이 출간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는 트럼프 백악관에선 다시 일하지 않겠다면서도 해리스 정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nywhere I could make a difference. It's such a privilege to serve. 대선을 2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 트럼프 참모 출신들의 공개 비판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틀째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곳곳에 발생한 폭발로 최소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체 제작한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사이로 생존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대부분 맨발 차림으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줍니다. 현지 시간 27일 새벽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크리비리우의 호텔이 무너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비리우 동쪽 자포리자에서도 무인기 공격에 3명이 숨졌습니다. Я чуть не умерла. Таблетки пила, до утра не спала, голова розривалася, все таки. Я не знаю, я вже, наверное, умру. А он сгорел. Ну, сгорел, все-таки вынесли его как-то. Его, ну, не засыпало, а просто он сгорел.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수미, 미콜라이우 등지에서도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절반과 무인기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러시아 서부 엥겔스 비행장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이륙한 것이 확인되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틀째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Випробування позитивно першої балістичної української ракети. І я з цим вітаю наш оборонно-промисловий комплекс. Деталі про цю ракету більше не можу поділитися, але тим не менш.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상의 불씨도 남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며 새로운 종전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던 학교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게 지도 형태로 만든 게 한 중학생인데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네티즌들이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학교를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맵 지도를 만든 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뒤 2시간 만에 혼자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피해 보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학생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가 맞다 하고서는 만들게 됐거든요. 사이트가 알려진 뒤에 접속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요.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50번 넘게 온 것 같은데 뭐 급격하게 이제 저희도 갑자기 인지도가 높아졌다 보니까 수백 통의 제보 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본 학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행동해서 사건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학교에 있는데도 소셜미디어를 안 하면 다른 애들이 막 인스타에다가 막 뭐 스토리나 막 게시글을 올려도 자신을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당시 확진자를 파악하는 맵을 보고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10대도 있습니다. 영국 밴드 오아시스가 투어 소식을 올리면서 해체 15년 만에 재결합을 알렸습니다. 총성은 멈췄고 별은 정렬했다. 긴 기다림은 끝났다. 어제 오아시스의 두 형제는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재결합 사실을 알리고 내년 7월부터 열리는 투어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지금까지 9천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록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09년에 노엘이 탈퇴를 선언했고 밴드는 갈라졌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신문과 잡지 일면에 재결합 소식을 크게 알렸습니다. 노엘 갤러거는 지난해까지 6번째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A girl was holding a sign saying, "I'm going to steal your passport." And Okay. yeah, I think they want me to stay in Korea forever. Oh, that Yeah. means like that. Oh, I see. Yeah, which is a compliment, I think. It is. Yeah. It is. 이제는 오아시스로 한국을 찾을 날을 팬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야자수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상점들도 일찌감치 문을 닫고 태풍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을 뜻하는 산산, 일본 서남쪽 아마미시로 접근하는 중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요, 태풍의 눈이 일본 열도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력이 강한 태풍일수록 이렇게 크고 또렷한 태풍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현지에선 더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산의 중심 기압은 960 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0m가 넘습니다. 달리는 트럭도 넘어질 만한 강풍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딥페이크 범죄, 전국의 최소 40개 학교에서 실제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근절을 지시했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과 지도입니다. 고교생 딸을 키우는 아버지, 아이의 학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방이 존재했고 누군가 딸 이름과 신상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있는 이제 캡처화면을 보내주니까 애가 너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불법 합성을 의뢰한 정황이지만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딥페이크물을 공유받으려면 또 다른 학생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미 방 폐쇄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도덕 확인은 더 어렵죠.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 시선이 너무 힘들대요. 뭔가 또 다른 딥페이크 영상이 생성이 된다든지 범죄 대상이 된다든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명단에 있는 학교들을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소 40개 학교에서 실제 피해를 확인했는데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학교 명단 이외에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명단은 이제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은 22만 명이 접속한 걸로 알려진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방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인근 여고생들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특정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남자 중학생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서 돌려봤습니다. 서울경찰은 학부모 약 78만 명에게 대응법 등을 알리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의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돈을 80억 원 넘게 횡령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사다가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직원과 이야기를 합니다. 가방을 유심히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계산을 합니다. 종이 가방에 물건을 담아 나갑니다. 매장 밖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물건을 산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30대 재무팀장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회사 계좌에서 80억 8천만 원을 빼낸 뒤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백화점에서 김 씨를 잡았습니다.
김 씨는 백화점 명품 매장 3곳을 들러 이미 고급 시계와 가방 등을 샀습니다. 김 씨는 돈이 탐이 나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돈을 넣어뒀던 은행 계좌도 확보해 빼돌린 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업체는 현재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입시 불평등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뽑자는 겁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집값 상승 문제에도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97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32%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을 유발하며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입시제도 개혁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프로야구 7위와 8위가 맞붙은 부산에서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희망을 이어가는 롯데와 한화가 치열한 승부를 벌였는데요. 먼저 우승 건 롯데였습니다.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안경 에이스 박세웅도 스윙 떨어뜨리며 두타자 연속 삼진. 대전 왕자 문동주도 스윙 떨어뜨렸고 삼진. 선발 투수들의 호투 속에 영예 행진이 계속됩니다. 먼저 균형을 깬 건 한화였습니다. 7회 무사 2-3루 기회에서 김태현의 땅볼로 한 점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약속의 8회. 롯데의 고승민과 손호영의 연속 안타로 만든 1-3루 기회. 레이에스가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진 투아웃 1-2루 상황. 2구째를 밀어냈고 이 타구 떨어집니다. 자, 홈을 향해 역전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승부처에 강해지는 이 선수의 이름 자이언츠의 윤동희입니다. 윤동희가 김서현의 시속 153km 빠른 공을 밀어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타자 정복은도 중전 안타를 치면서 2점을 앞서 나가는데요. 9회 무사 1-2루 마지막 기회를 잡은 한화. 최은성의 침공이 힘없는 땅볼이 되며 병살타로 이어졌고 김태현도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 롯데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가을 야구 무조건 갈 수 있도록 또 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야구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을 이어가며 치열한 승부를 보여준 하나와 롯데. 이번 주 남은 두 번의 맞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3도 등으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산산이 현재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본에 비바람을 뿌리겠지만 우리나라 남해 먼 바다에도 잠시 뒤 9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